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대칭 3상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선들은요, 한번 거리를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전봇대 보시면 이 동그라미 원통형의 변압기거든요. 변압기가 3개가 달린 게 보이실 거고, 전선도 3가닥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게 보셨을 거예요. 그걸 각각의 상에서 나오는 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3상 대칭 교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 3상 교류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좀 보면은요. 자, 대칭 3상 교류는 전력 시스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력 공급 방식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세 개의 교류 전압이 일정한 위상 차이를 가지며 흐르는 시스템이다. 자, 전기는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쵸? 발전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나오면 이 원통형의 회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자속을 끊어내는 만큼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 그랬는데요. 이게 같은 회전자 내에요. 요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권선이 막 감겨 있어요. 이제 모든 원에 다 감겨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정 영역에 뭉쳐서 감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회전 속도는 같아. 그러니까 자, 파형 보세요. 최대 값은 모두 다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가 같아. 1초의 회전 속도가 같아. 주파수도 모두 다 같아야 됩니다. 근데 뭐만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여기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각각의 출발점끼리의 각도가 몇 도씩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120도씩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120도, 여기서 여기까지 120도, 120도, 120도. 그러니까 각 상은 120도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칭 3상 교류의 발생 조건 뭐냐? 1번, 전압의 크기 같아야 돼요. 회전 속도가 같으니까요. 주파수의 크기도 같아야 돼요. 회전 속도가 같으니까 1초의 회전 속도가 같겠죠. 단 몇 도씩이요? 120도씩. 라디안 각으로 표현하면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요. 파이가 180도니까 3분의 360도가 되죠. 그래서 120도씩 차이가 난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대칭 3상 교류를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상, B상 전압, C상 전압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A상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위상차 없죠. 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B상은 A상보다 120도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C상은요 A상보다 120도 앞에 있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A상보다, 자 보세요, C상은 A상보다 120도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240도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240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상이 3개잖아요. 그럼 이 상 3개를 어떻게 묶어서 사용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2번 보시면 대칭 3상 교류의 결선이 나옵니다. 우리가 크게 2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Y 결선으로 할 것이냐, 델타 결선으로 할 것이냐. 자, Y 결선을 어떻게 묶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아까 우리 회전자 중심으로 보면 A상, B상, C상이요. 근데 권선을 이렇게 넣고 마는 게 아니고요. A상에서 들어가서 밑에 180도 밑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A 다시. B상에서 집어 넣어가지고 180도 돌려서 여기 B 다시. C상에서 들어가서 180도 꺾어서 반대쪽으로 나오겠죠? C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전선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하기를 이렇게 해서 120도씩 묶이게 되는 거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가게 되냐면요. A상에서 나가고 B상에서 나가고 C상에서 전기가 나가고요. 이 각각의 A-, B-, C-는 이렇게 한 선으로 묶어서 여기서 선이 하나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이 Y결선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A상, B상, C상이죠. 그럼 각각 A상에서 전선, B상에서 전선, C상에서 선 하나가 나갔어. 그래, A-,
B 다시 C 다시를 한 손으로 묶었죠? 이 묶은 점을 우리는 중성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중성점과 연결된 선을 중성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선한 방식을 상은 3개요, 선은 4개입니다. 3상 4선식 이런 표현도 써요. 이게 무슨 결선이다? Y 결선이다. Y를 이렇게 쓰면 마치 별처럼 생겼죠? 그래서 별 성자를 쓰는 거야. 별 모양 결선법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Y 결선으로 결선을 했을 때의 특징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를 상이라고 했단 말이죠. 상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상전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상하고 상에서는 선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선과 선 사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걸 우리는 선간전압 사이 간자를 써서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딱 보세요. 우리가 삼상으로 묶으면 상도 존재하고 선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Y결선은 지금 딱 봐도 어때요? 상전압이 선간전압의 길이보다 더 작죠? 자, 우리는 결과치만 외울 거예요. 이렇게 벡터도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선간전압 기준으로 암기해 주세요. 선간은 기호로 라인의 L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L,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커요. 상은 페이즈의 P를 씁니다. 상전압보다 얼마 크냐? 루트 300 커요. 이렇게 벡터로 그려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루트 300 크다고요. 누구보다? 요 상전압 길이보다. 그래서 루트 300 크게 되고요. 자, 위상도 차이가 난대요. 위상은 몇 도? 30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는 앞선대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앞서게 된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전압을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전류를 한번 볼까요? 자, 상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죠. 상에 흐르는 전류가 그대로 이 접속점에서 어디로 나가요? 선으로 그대로 다 나가.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상에 흐르는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위상차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값을 기준으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선전류죠? 자, 여기 전압으로 잘못 썼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 선전류는 상전류랑 똑같습니다. 위상차는 나지 않습니다. 완전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결선이다? Y 결선이다. 외우셔야 돼요. 암기. 이거는 추후에 전기 기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요. 그림을 그리면 훨씬 편하게 암기할 수 있잖아요. 상에 걸리는 전압이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보다 작다. 몇 배요? 루트 3분의 1배. 다시 말해서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큰 거고, 자, 전류는요? 전류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Y결선이었고요. 자, 델타 결선도 볼게요. 자, 델타 결선은요, 지금 델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쉽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120도씩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그랬잖아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각각 120도씩 이제 난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 차이를 둬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꼬리 물게 하는 거예요. A는 B 다시를, B는 C 다시를, C는 A 다시를 이렇게요. 그래서 서로 꼬리 물기 한 형태다. 그래서 이거를 델타 모습으로 완벽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선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델타 결선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상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썼지만 실제로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죠. 상과 상 사이에 걸리는 전압. 상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은 자, 여기가 선이죠. B상에서 나가는 선이죠. C상에서 나가는 선이죠. 선 사이의 전압이 여기죠.
성간 전압하고 어때요? 길이가 똑같다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되게 엉터리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려면 이렇게 지금 벡터도를 그리면서 보셔야 되죠. 자, 어쨌든 델타 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어쩌다 완전 똑같다. 그거를 어떻게 써요?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완전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자, 이제 전류는요? 전류는 자, 이것만 보세요. 자, 이게 상에 흐르는 전류죠. 접속점에서 선으로도 가고 상으로도 가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쵸? 이것만 보더라도 똑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에 흐르는 전류가 전부 다 선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벡터도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커요. 자, 보세요. 이게 상에 흐르는 전류인데 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큽니다. 몇 배요? 루트 3배요. 위상차는요? 30도요. 뭔가 패턴이 비슷하죠. 근데 선전류가 더 뒤집니다. 상전류보다 30도 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 두 가지만 좀 외워주시면 돼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칭 3상 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 3상 크기 같아야 돼요. 주파수 같아야 돼요. 위상차는 몇 도씩? 120도씩 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크기, 주파수 같고 위상차는 120도의 간격을 지녀야 된다. 자, 평형 3상 무슨 결선? Y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빨리 그림을 그리세요. Y결선에서 상에 걸리는 전압은 선과 성간전압보다 작죠? 얼만큼이요?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커요. 이렇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대칭 3상의 성형결선, Y결선이라는 거 빨리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성간전압이 380이래. 그러면 상전압은요?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크죠? 누가? 성간전압이. 그러니까 상전압은 성간전압보다 루트 3분의 1배 작아요. 380보다 루트 3분의 1배 작으면 220V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성간전압이 380V인 전원이 있었대요. 그때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 6. 크기만 보세요. 크기는 몇 옴? 그렇죠. 10옴. 왜요? 루트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은 10이니까요. 얘를 Y결선으로, 자, Y결선 빨리, 뭐가?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커요. 이렇게요.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부하를 Y결선했다는 건 여기 부하, 여기 부하, 여기 부하가 있고 얘네가 지금 전압을 이렇게 받았다고요. 전원 전압이 바로 성간 전압 요 380V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전류? 이게 선전류. 그쵸? 선전류가 상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하는요, 선에 달리는 게 아니죠. 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피던스 값은 상전압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피던스를 계산하려면 상값으로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전압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전류는 선전류가 아니고 상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Y결선이니까 상전류가 선전류와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간전압 380V니까 상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라고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루트 3분의 1배, 220V죠? 그래서 여기를 220V가 걸렸구나. 어디에? 부하가 달린 상에. 근데 부하가 몇 옴이라고요? 10옴이죠. 그래서 여기에 10옴을 대입해주면 얼마 나와요? 얘가 22A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선전류도 몇 암페어다? 22A다. 근데 여기서 Y결선이 아니고 델타 결선으로 줬다면 2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왜?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니까. 그래서 요 크기 관계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고요. 4번 같은 문제가 Y결선, 델타결선에서 계산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해보시고 안 되면 저는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이기도 해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삼상,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예요. 자, 델타 결선 그려보세요. 자, 선과 선 사이의 전압과 상전압의 크기는 서로 어쩐다? 같다. 그러니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이거 하나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서 전류는 어쩐다? 선에 흐르는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 크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6번, 마지막 6번 문제 볼게요. 얘도 아까 우리 4번 문제와 결이 비슷한 문제예요. 자, 볼게요. 전압 220V. 자, 전압 220V의 의미는요, 선간전압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선간전압 220V, 한 상의 부하가 4 플러스 J 3옴. 자, 크기만 보면 크기는 몇 옴짜리? 그렇죠. 5옴짜리죠. 델타 회로의 선전류예요. 자, 부하는 상하고만 논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선전류를 구할 건데 먼저 상전류를 부하값을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상전류를 뭘로 환산해주면 돼요? 선전류 값으로 환산해주면 돼요. 자, 델타 회로의 특징이라 하면 선간전압이 상전압과 같은데 선에 흐르는 전류는 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 크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이 들어가야 돼? 220V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랑 같으니까 5옴이죠. 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4, 5, 20. 아, 상에 흐르는 전류가 44A구나.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선전류니까 44에 루트 3을 곱해주셔야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풀었을 때 풀리면 당연히 내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버려도 좋다는 신호예요. 버리시면 됩니다. 자, 결선 마지막. 이 결선은요, 어떤 결선이냐면 원래 요렇게 델타 결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장으로 인해서 한 상이 요렇게 딱 없어져 버렸어. 한 상이 고장이 나버렸어. 어떡하지? 이제 상이 2개밖에 없는데 우리 그 집으로 3상 전력을 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V결선은 2상이어도 3상의 전력을 수용과 다시 말해서 전력을 소비하는 곳에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V결선이다. 자, V결선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 먼저 델타 결선에서 왔기 때문에 상에 걸리는 전압이랑 선과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같아요. 또요. 자, 상에서 흐르는 전류가 이제 이 한 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에 흐르는 전류가 죄다 어디로 흘러가요? 선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상에 흐르는 전류가 선에 흐르는 전류랑도 같고 선간에 걸리는 전압은 상에 걸리는 전압이랑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없다.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V결선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딱 3가지를 줘요. 1번. 아니 원래 3상의 전력을 공급해 주다가 한 상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V결선에서의 전력값은 전체 얼마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랑요. 2번째, 고장이 났대잖아요. 그럼 고장 전에 출력값이 있었을 텐데 고장 후에 V결선 했을 때 출력하고 그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이거랑요. 3번째, 지금 얘는 2대로 3상의 전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대의 출력을 볼 건데 내가 V결선을 하지 않은 일반 상태 2대의 출력값이랑 이거를 V결선했을 때의 출력값의 비율이 또 어떻게 되나요? 이 3가지가 시험 문제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 선전류와 상전류의 크기 차이가 아니고 이 3가지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3상 전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3상 전력.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단상 전력에 대해서 배웠죠. 자, 역시나 교류 전력이기 때문에
피상전력, 그 다음에요.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 세 가지의 전력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단상전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요. 피상전력은 VI 볼트 암페어이면서 I 제곱 임피던스에서 나오는 전력이고 임피던스에 전압이 인가되면 나오는 전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몇 쌍이에요? 3쌍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곱해주면 돼요? 3이요. 3쌍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 3쌍일 때는 상전압, 상전류도 있지만 선간전압, 선전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 쓰는 전력은 다 선에서 오는 거니까 선값 기준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값, 얘는 상전압, 상전류일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선간전압, 선전류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델타 결선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선간전압이 상전압하고 같죠. 단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컸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시킬게요. 어차피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같으니까 얘는 뭘 대입할 게 없고 3이었죠? 요 IP를 IL로 환산시킬 건데 IP를 그러면 루트 3분의 1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없어지고 IP는 루트 3분의 선전류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3분의 선전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요. 자, 루트 3분의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루트가 분모에 있는 게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분모와 분자 모두에게 루트 3을 다 곱해주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되고요. 위는 3루트 3.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네모 칸을 보시면은요.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삼상 전력이기 때문에 상전압과 상전류를 쓴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되지만 이걸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3이 아니고 루트 3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간전압 선전류 기준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간전압 선전류에 L이라는 표시 안 해요. 이게 기준이니까. 루트 3이 붙은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 했어요? 임피던스. 다시 말해 저항이나 리액턴스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어디에 달려? 선에 안 달려. 상에 달려. 그래서 얘네는 선값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값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상전류 제곱 임피던스. 얘는 상전압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직접 대입하면서 어떤 차이인지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도 우리 단상전력일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전체 값에서 역률만 곱해주면 됩니다. I제곱 R과 같고 R분의 V제곱과 같습니다. 단위는 와트입니다 했어요. 얘 몇 쌍이라고요? 3쌍이요. 3만 곱하면 돼. 근데 3상이니까 우리가 얘는 상전압, 상전류, 상전압이었어. 자, 여기서 상이 아니고 선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자, 무효전력 볼게요. 무효전력도 단상전력은 전체값 피상전력에다가 무효율인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고 I제곱 리액턴스분의 V제곱 단위는 발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갔죠. 근데 얘는 몇 상? 3상이죠. 상이니까 상전압, 상전류, 상전압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자, 상값이 아니고 선값으로 바꾸게 되면 3이 아니고 루트 3 VI 사인 세타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값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역률은 바뀐 게 없어요. 역률은 전체 전력 중에서 유효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역률도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제가 아까 말했던 V결선의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1번, V결선의 출력이다 라고 하죠. V결선의 출력은 원래대로 하면 델타 결선이었다 한상의 3배. 왜? 3상이니까요. 3P가 나오겠지만 V결선은 한상의 몇 배요? 루트 3배만큼 나온대요. 다시 한번요. V결선의 출력은 한상의 몇 배다? 루트 3배다. 잘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출력 B가 뭘 의미하냐? 고장 전 델타 결선 했을 때의 출력과 고장 후 V결선으로 들어가는 출력의 비율을 본 건데, 자, 델타 결선은 3상이었죠? V결선은 루트 3P예요. 이걸 계산하면 0.577이 나오는데 퍼센티지로 바꾸면 57.7%. 이게 뭘 의미해요? 고장 전에 비해서 고장 후에 수용가로 들어가는 전력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용률. 이용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두 대에 출력하고 그걸 V결선했을 때 출력하고 출력의 비를 한번 보고 싶어요가 이용률이에요. 두 대를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두 대니까 2P. V결선의 출력은 루트 3P. 이걸 계산하면 0.866 정도가 나오고 퍼센티지로 바꾸면 86.6%.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동일한 두 대의 출력보다는 출력에서도 86.6% 이것보다 적게 나온다는 거죠. 약 한 87%의 전력만 수용가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 나온다? V결선에 나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1번 보세요. 선간 전압이 13,200V고요. 선전류가 800A, 역률이 80%인 부하의 소비 전력은 몇 킬로와트냐?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3상이죠. 선간전압 선전류니까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13,200 곱하기 800 곱하기 0.8 하면 계산해서 나오겠죠? 그러면 약 14,632kW 정도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루트 3을 붙였냐 안 붙였냐는 거예요. 지금 선간전압 선전류라는 것은 3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해 주시면 되시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전압이 220V, 전류가 10A. 여기선 전압 전류라고 표현했지만 3상 전동기니까 이거 3상 전압이구나. 상전압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 뭐라고요? 선간전압 선전류예요. 선간전압 선전류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다시 한번 소비 전력은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루트 3 곱하기 220 곱하기 10 곱하기 0.8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약 3kW가 나온다고 계산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오케이 3상이구나 바로 캐치하시고요. 각 상의 전류가 상의 전류라고 줬어요. 상 전류가 10A고 상의 저항이 4ohm이고 리액턴스가 3ohm이라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터 이거나 I 제곱 R인데 3상이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R분의 V 제곱인데 3상이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가 지금 달려있는 회로에 전류를 줬죠. 전류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R값이 얼마예요? 4ohm이니까 얼마 나와요? 그렇죠. 1200W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한 대의 출력이 100kVA인 단상 변압기가 있대요. 몇 대? 두 대로 V결선 할 거래요. 이래서 3상 전력을 공급해 줄 거야. 근데 이때 최대 전력은 몇 kVA인가요? 최대 전력에 현혹되지 마세요. 물어보는 건 뭐예요? V결선의
최대 전력값, 출력값이 얼마가 됩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V결선의 출력은 한 상의 루트 3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얼마? 100이요. 정답 3번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도 볼게요. 용량이 250kVA짜리 세대를 델타 결선했는데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을 했대요. 이때 출력이 약 몇 kVA인가요? 이거 출력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57.7%를 말하는 게 아니고 V 결선했을 때 출력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델타 결선하다 고장나서 V 결선 출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V 결선의 출력은 다시 한번 루트 3P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 곱하기 250이죠. 얼마? 약 433kVA가 되더라 라고 보셔야 돼요. 자, 6번 보실게요. 델타 결선된 세대의 변압기로 공급되는 전력에서 한 대를 없애서 V 결선으로 바꿨대. 그럼 이때 출력은 몇 %로 감소됩니까? 자, 이거죠. 델타 결선하다가 V 결선으로 바뀌게 되면 출력이 얼마큼 준다 그랬어요? 57.7%로 뚝 떨어진다 그랬죠. 반 정도 들어간다. 이게 바로 출력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서 이제 우리가 내용 정리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론이 접목이 되는지를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보답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